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슈퍼위크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여야 1위 대권 네. 주자들 출마 선언도 있었고 각종 주자들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와 흐름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주자들은 한 자릿수, 또 무응답이 없음, 잘 모름이 또 27%고 여기에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세균, 황교안, 박용진, 심상정, 원희룡, 이광재 등 후보들이 이제 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차기 대권 국면에서 이번 주 참 중요해요. 슈퍼위크입니다. 중요하죠. 누가 승기를 잡느냐. 네. 그다음 또 중요한 국면이 이제 9월 달, 그다음에 12월, 11월 달.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본선 후보가 결정될 때 그렇죠. 9월이 되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선일로부터 120일 전에 결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될 때 그다음에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갈 때 이게 사실상 다음 대통령을 거의 결정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일단 표는 좀 깔끔해지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표를 보시면은 그때 되면 몇 명의 후보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한 것까지 포함이 된 조사입니다. 네. 월, 화, 수. 자, 1%포인트 올라갔는데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은 반영되지 않은 조사예요. 그러니까 한 주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데 네. 우리가 이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결과를 봤는데 그건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없음 잘모름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고 적합하다고 응답 안 한 비율이 27%나 돼요. 네. 그러니까 저 비율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이 직접 묻는 조사는 저 무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저 응답을 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향적으로 보면 좀 보수 성향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저 무응답 비율이 좀 확 줄어든 조사 방법이 뭐냐? 바로 이 ARS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 조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출마 선언을 했지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아주 크게 높이거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아주 크게 낮추거나 할 정도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해명이 부족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가 또 소명을 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우리는 뜨거운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지층이 단단한가 보네요. 아직까지는 네. 크게 요동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매주 좀 말씀해 주시지만 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씩 또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각 정당 지지층의 적합도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지층인데요. 이재명 지사 딱 50, 과반에 네. 맞춰졌고요. 또 그 후로 다른 주자들이 보이는데 저는 재밌는 게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대표 네. 좀 야권의 주자들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 그래프에서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나요? 네네. 힌트라 좀 주시면 알겠습니다.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가 범여권만 보면 절반이니까 대세론이죠. 예.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는 대세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할 부분은 추미애 전 장관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국회의장도 했고 예. 전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더 묵직하잖아요. 또 호남 출신인데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문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이 여권 내에서는 단단하다. 예. 단단하다. 이걸 이제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세균 3%의 이 조사에서의 3%의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지금 단일화를 한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5일까지 이달 5일까지 이번 주 후반이 되겠죠.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면요. 과연 얼마나 두 사람의 단일화가 주목 효과를 누릴 것이냐.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4%가 나올 수 있느냐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 나오기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네.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대로의 추세로라면은 단일화 효과는 크지는 않다. 근데 모를 일이죠.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이 우리 조앵커가 궁금해하신 네, 빨간색. 그러니까 희한하죠. 왜 유승민 예. 전 의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층으로서의 지지도 받지만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도 받지만 오히려 중도 진보 쪽에 지지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권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 만 18세 이상부터 이제 투표권이 있으니까 응답자죠.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봤을 때는 지난 대선 때는 딸인 또 유담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오히려 좀 생각이 합리적 보수를 이야기하고 따뜻한 보수를 이야기하는 유 전 의원에게는 오히려 이 강성 보수 쪽에서 지지하기보다는 또 진보 성향이 있는 네. 유권자 쪽에서도 지지를 받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아주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네. 더 크게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이 유승민 의원의 전 의원의 예. 확장력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지지층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쪽은 TK, 보수, 예. 60대 이상 여기에 지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일단은 범여권까지도 네. 지금 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걸 짚어봤는데 이 다음 저희가 준비한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조사한 적합도 결과거든요. 보여주시죠. 네, 윤석열 전 총장 55%. 쭉 나오는데 저는 또 이번에 또 튀는 이름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요. 파란색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범야권에서 물어봤는데 네. 당연히 예상했을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 55%로도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세론을 보이고 있죠.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확고하게 그렇죠. 네. 보수 야권의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수 야권의 어떤 후보든 간에 본선 후보가 되거나 또는 이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윤석열 전 총장급 수준 네. 한 이 정도 수준으로는 올라가야 돼요. 본선 후보가 되려면 윤석열 전 총장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다른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 후보이더라도 본선 후보가 되고 이 다음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을 높이려면 저 정도 급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재명 지사가 범여권인데 왜 범야권이라고 하지? 이게 이른바 이야기하는 신지역주의입니다. 예. 우리가 97년에 확고히 밀어주세요. 이 하나만 나의 지지를 받아서 했던 네. YS와 DJ 때는 예. 그때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지역 감정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생겨난 건 뭐냐면 영남 TK에서 민주당 후보를 밀어볼 수 있는 것 아니야? 또는 호남에서 보수 야권 후보 호남 공들이기 있으니까 밀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누가 지지할까요? 이재명의 6%, 범 야권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TK입니다. 고향이 경북 안동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출마 선언하고 첫 번째로 서울 현충원 무명용사 이 헌화하고 바로 어디로 갔잖아요. 가느냐? 바로 안동으로. 안동으로 갑니다. 바로 이 전략입니다. 홈타운 이펙트.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홍준표 홍카콜라 6%인데 이것도 예. 범상치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본선의 맛입니다. 이미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도 지역 기반 그다음에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 있어야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지역 경남지사였죠. 대구에 지역구 있죠. 지역 기반이죠. 그다음에 세대 기반은 보수 성향에 관한 60대 이상. 그리고 지난 2017년에 대선 후보로 나가서 24% 득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외에 윤석열 전 총장 정도까지 나머지 후보들도 이 정도 급이 돼야 네. 이 보수 야권의 국민의힘 지지를 받아서 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윤석열보다는 윤석열급이 중요합니다. 급이 중요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뉴스에서 개인기 하시는 건 처음 봐서 좀 당황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요. 차기 대선 지지 후보가 있다라고 한 응답자에게만 네. 설문한 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선택한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가 50, 그렇죠. 바꿀 수도 있다가 48. 이 정도면 굉장히 가변적인 거 아닙니까? 팽팽하다고 볼 수 네. 있어요. 근데 적어도 계속 지지할 것이다가 절반이나 되는 건 네.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그냥 바꾸는 게 아니죠. 네. 이유 없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는 것보다 참 답답합니다. 예. 왜 안 알아주지? 그만큼 차별화돼야 되고 파격적이게 되고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쉽지가 않은 이분들을 겁니다. 향해서 좀 공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이 낮은 분들은.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공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으로 우리 뉴스 1번지가 첫 번째 뉴스로 다룰 정도로 그런 파격적인 내용이 나와야죠. 그 정도는 돼야 이 계속 지지하다가 아닌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48%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파격적이라면 좀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다 드러내놓는 거라 네. 그 좀 제가 좀 나중에 남겨둬야죠. 알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상위 3명 후보들의 지지 강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지 강도로는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후보 변경에 대한 수치도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까지 콘크리트 지지층을 얼마나 좀 가지고 갈 것이냐가 변수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지지하는 것도 꽤 높은 편이지만 네. 변경 가능성도 높아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저 변경 가능성이 친문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중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 저 변경 가능성의 37%는 중도층, 또 MZ 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아니 그래도 변경 가능성이 꽤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외 후보를 보십시오. 예. 자, 변경 가능성이 더 높아요. 변경 가능성이 더 그렇네요. 높다는 건 네. 오히려 지금 한 자릿수 지지를 얻는 후보들이 경선의 막바지에는 오히려 그 지지층들이 에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기존대로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네.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요. 대세에 합류하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변경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주 큰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예. 겁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또 야권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예. 전 총장의 기반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하면 네.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3% 네. 상승을 했어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뭐 약간이지만 조금 하락을 했고 늘 좀 강조하시는 무당층이 또 굳건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쭉 추세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파격적인 정치적인 이벤트는 없었다. 이제 이준석 대표까지 뽑힌 마당이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특별하게 더 뭐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실 필요인데 자, 주목해야 되는 건 무당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자, 조행크께 오늘도 질문이 나갑니다. 무당층에는 누가 있죠? 무당층의 샤이 보수. 그렇습니다. 샤이 보수니까 이 면접원이 물어볼 때는 아주 확고하게 지지하지 않으면 지지한다는 응답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또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동응답 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항상 무당층을 보면서 네. 자, 결과적으로는 대선이 가까워지고 저 무당층의 비율이 줄어들면 정당의 지지율은 아주 팽팽해질 수도 있다. 예. 이 결과는 다르게 같은 그런 결과들을 참고를 해서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샤이 진보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